2021년 1월 27일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기묘한 날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의 급장체인 AMC 주가가 하루 만에 301%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4시간 만에 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뛰었죠.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군단이 급장을 살리자며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AMC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번의 구명주를 만들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죠. AMC 엔터테인먼트, 티커 AMC, 1920년 창업한 미국 최대 극장 체인, 전 세계 950개 극장, 1만 개 스크린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하루아침에 좌석 점유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파산은 시간 문제였죠. 2020년 12월 AMC의 CEO 아담 아론은 절망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말까지 현금이 바닥난다.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가는 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17년 고점 35달러에서 94% 폭락한 거죠. 월가의 공매도 세력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 시기 공매도 지표가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이 영화관을 지키자는 슬로건으로 AMC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거죠. 게임스톱과 함께 밈 주식의 쌍두마차가 된 AMC. 주가는 2달러에서 72달러까지 36배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아담 아론 CEO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첫 번째 구명주를 던진 겁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23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12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11억 달러.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는 레딧 군단 덕분에 살았다. 이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AMC의 생명의 은인이다. 아론 CEO는 레딧 투자자들을 에이프스라고 부르며 특별 대우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팝콘, 특별 시사회, 심지어 주주총회 생중계까지. 급장 회사가 팬덤을 만든 전무후무한 사례였죠. 하지만 밈 주식 열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72달러에서 10달러대로 85% 폭락. 문제는 부채였습니다. AMC의 부채는 54억 달러, 연간 이자만 4억 달러. 영화관이 다시 열렸지만 관객은 코로나 이전의 60% 수준. 수익으로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죠. 2022년 8월 아론 CEO가 두 번째 구명주를 던집니다. AP라는 희한한 증권을 만든 거죠. AMC 프레퍼드 이퀴티 유닛의 약자인데 사실은 에이프스를 의미하는 중의적 네이밍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우선주 같은 건데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AP의 묘수는 이렇습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도 발행할 수 있고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죠. AMC는 AP 발행으로 4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혼란에 빠졌죠. AMC 주식과 AP가 따로 거래되는데 가격이 달랐거든요. 같은 회사인데 두 개의 주가가 있는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8월 델라웨어 형평법원 합의에 따라 AP의 보통주 전환이 마무리됐고 동시에 1대심 리버스 스플릿이 시행돼 자본 구조가 정리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잡한 자본 구조거든요. AP 같은 이상한 증권이 있으면 투자를 꺼립니다. 단순해져야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구조 단순화 이후 기관 비중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3년 9월 세 번째 구명줄이 나타났습니다. ATM, 애떠마켓 증자를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조금씩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대규모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물량을 나눠서 파는 거죠. 덜 충격적이고 시장 상황 봐가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AMC는 최대 4천만 주 ATM을 통해 약 3억 2천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일단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고 이자율 높은 부채를 낮은 걸로 바꿨죠. 2024년 들어서도 부채 만기 연장 구조 재조정을 이어가며 유동성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AMC의 진짜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화만 트는 극장이 아니다. 아론 CEO의 선언이었죠. 실제로 AMC는 세 가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이벤트 상영입니다. 2023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 영화를 독점 상영했는데 개봉 첫 주말에만 9,6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역대 콘서트 영화 최고 기록이죠. 비욘세의 르네상스 콘서트 영화도 대박을 쳤습니다. BTS, 블랙핑크 콘서트 상영도 줄을 이었죠. 영화가 없으면 콘서트를 틀면 되고 콘서트가 없으면 스포츠를 틀면 된다. UFC 경기, NBA 파이널, 월드컵 중계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돌비 사운드로 보는 스포츠는 집이나 스포츠바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죠. 둘째, 리테일 사업입니다. AMC 팝콘을 월마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AMC 퍼펙틀리 팝콘이라는 브랜드로 마이크로웨이브 팝콘을 출시했습니다. 셋째, 프리미엄화입니다. 일반 좌석을 리클라이너로 교체하고 아이맥스와 돌비 시네마를 대폭 늘렸죠. 티켓 가격은 50% 비싸지만 매진이 더 빨랐습니다. A리스트라는 구독 서비스도 만들었는데 월 24.95달러에 영화 12편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극장도 구독 경제로 가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가 명확합니다. 2019년 AMC의 티켓 외 수익은 전체의 33%였는데 2024년엔 45%로 늘었습니다. 팝콘과 콜라뿐 아니라 칵테일, 피자, 나초 같은 메뉴도 팔기 시작했죠. 객단가가 30% 올랐습니다. 영화 티켓 12달러, F&B 8달러였던 게 티켓 15달러, F&B 12달러가 된 거죠.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AMC의 전략이 더 선명해집니다. 2위 일리갈 시네마는 영국 시네월드의 자회사인데 모 회사가 2022년 파산 신청을 했죠. 미국 사업은 유지하지만 확장은 꿈도 못 꿉니다. 3위 시네마크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AMC만 공격적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채입니다. 최근 공시 기준으로 AMC의 순부채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 연간 EBITDA가 6억 달러 수준이니 갚으려면 7, 8년이 걸립니다.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도 연 3.5억 달러나 되고요. 콘텐츠 부족도 문제입니다. 2023년 할리우드 작가 배우 파업으로 2024년 상반기 대작이 크게 줄었죠. 듄2, 고질라 엑스콩 정도를 빼면 흥행작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데드풀 3, 조커2가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요. 2025년도 불투명합니다. 마블 페이즈 5가 시작되지만 과거만큼의 흥행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죠. 스트리밍의 위협도 계속됩니다. 디즈니는 자체 스트리밍에 올인하고 있고 워너브라더스도 맥스를 키우는 중이죠. 극장 독점 기간이 45일에서 30일, 심지어 17일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집에서 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론 CEO는 낙관적입니다. 극장은 죽지 않는다. 형태가 바뀔 뿐이다. 그의 비전은 극장을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 콘서트, 스포츠, 게임, 심지어 기업 행사까지 대형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을 가진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최근 AMC가 시도하는 것 중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협업이죠. 넷플릭스가 만든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을 일주일간 극장 독점 상영했습니다. 스트리밍의 적이었던 넷플릭스가 파트너가 된 거죠. 경쟁자가 아니라 콘텐츠 공급자라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게임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즈 월드 챔피언십을 극장에서 생중계했는데 매진이었습니다. 젊은 관객들이 몰렸죠. e스포츠 시장이 커지면서 극장이 새로운 역할을 찾은 겁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큰 화면으로 게임을 보는 경험.
집에선 할 수 없는 거죠.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약 13억 달러 수준, F&B 매출 약 4.5억 달러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분기도 있었습니다. 순이익은 비현금 항목과 부채 구조 조정 영향으로 적자 흑자 간 진동이 이어졌습니다. 월가의 평가는 갈립니다. JP모건은 AMC는 구조적 쇠퇴 산업에 있다며 목표가 4달러를 제시했죠. 반면 웨드부시는 변신에 성공하면 주당 15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주가는 한 자릿수 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엇갈립니다. 블랙록과 뱅가드는 지분을 늘리고 있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전량 매도했죠. 켄 그리핀의 시타델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 중입니다. 아직 급장의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거죠. 아담 아론 CEO는 7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은퇴할 생각이 없죠. AMC를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만들 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그는 X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과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합니다. CEO가 주주들과 이렇게 가까이 소통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100년 역사의 회사다. 대공황도, 세계대전도, 텔레비전의 등장도 이겨냈다. 스트리밍 시대도 이겨낼 것이다. 아론의 신념입니다. 실제로 AMC는 1920년 창업 이후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1960년대 TV 보급으로 관객이 반토막 났지만 멀티플렉스로 부활했고 2000년대 홈시어터 열풍도 IMAX와 3D로 극복했죠. 2025년 설비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확대 계획을 밝히며 상영 환경 고도화에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부채가 큰 회사에겐 도전적 과제죠. 하지만 아론 CEO는 확신합니다. 팬데믹이 증명한 게 있다. 인간은 집에만 있을 수 없다는 것.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 실제로 2024년 인사이드 아웃 2가 16억 달러를 벌며 애니메이션 역대 1위를 기록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급장을 원합니다. AMC의 실험은 계속됩니다. 최근엔 줌과 제휴의 기업 컨퍼런스를 급장에서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죠. 500명이 동시에 화상회의를 하는데 급장만 한 곳이 없다는 발상입니다. 또 아마존과 협의 중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을 급장에서 먼저 상영하는 거죠. AMC 엔터테인먼트, 레딧 군단이 구해준 급장, 3번의 구명줄로 연명한 회사, 밈 주식의 광풍에서 살아남아 변신을 시도하는 100년 기업. 과연 4번째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급장은 단순한 상영 공간이 아니다. 인류의 집단 경험을 만드는 플랫폼이다. 아담 아론의 철학입니다. 영화를 넘어 콘서트로, 스포츠로, 게임으로, 심지어 컨퍼런스로 AMC가 꿈꾸는 미래는 모든 라이브 콘텐츠의 허브입니다. AMC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서 65인치 TV로 볼 것인가? 극장에서 70피트 스크린으로 볼 것인가? 혼자 이어폰으로 들을 것인가? 수백 명과 함께 돌비 애트모스로 들을 것인가?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극장이 주는 그 함께하는 경험은 아직 대체제가 없다는 것. AMC는 그 믿음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